네, 안녕하세요. 명인학원 국어과 강사 최문입니다. 네, 오늘은 내신 대비를 앞두고 왜 내신 대비를 저 최문 강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제 소개와 겸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네,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계기는요. 저는 사실 외고에서 타 외고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 점수라든지 스펙이 월등히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승부를 볼 수 있었던 건 일반고 학생들이랑 견졌을 때도 밀리지 않을 내신 등급이었습니다. 제가 외고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신을 뒤처지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시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1등급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내신 대비 기간 동안 국어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하고 학습 전략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 또한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원들에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신 대비에 있어서만큼은요, 정말 매주 한 명 한 명의 관리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내가 내신 한 달을 앞두고 뭘 해야 하는지, 자기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약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내신 기간을 앞두고 특히 우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 내신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완전히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 전략적인 코칭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정말로 학원 강사들 출신 중에서도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간 강사들도 많은데 저는 정말 제가 내신으로 제가 수시로 서울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한 발 한 발 서로 맞춰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거의 전 출판사를 전부 다 가르쳐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1종 출판사 중에서 총 9종 출판사를 전부 가르쳤는데요. 이 말인즉 마이너한 출판사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도 어려움 없이 지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제가 정말 많은 고등학교를 담당했고 정말 많은 고1 학생들을 가르쳐 봤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요,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먼저 훑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죠. 근데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배운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푸는 거?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자꾸 놓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게 참 안 돼요.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문제를 틀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내가 이 내용을 놓쳤구나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저 문제를 틀리면 답지만 보고 사후적으로 그런 거였구나, 아 맞네 하고 넘어갑니다.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 함정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선생들이 고득점으로 노리는 포인트들도 정해져 있죠. 제가 정말 많은 고1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러한 노하우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는요, 다 비슷하고요. 학교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내는 포인트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부분들을 짚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을 처음부터 기본기를 설명할 때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무턱대고 많은 문제를 다 양치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풀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선별해서 주는 것, 그것도 역시나 효율적인 공부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들어가 있는 작품, 저 출판사에서 들어가 있는 작품,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죠.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외부 작품 문학입니다. 우리 학교 출판사에 A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출판사에는 비슷한 테마, 비슷한 주제로 B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둘 다 고등학교 1학년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작품입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공부해야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히 엮어서 낼 수 있는 외부 작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면에서 고1 내신 정말 많이 다뤄본 저한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강의 평가랑 재등록률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 말인즉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면 100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학생들도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 비교를 합니다. 옆 친구는 어떤 학원에서 어떤 걸로 공부를 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그래서 결국 시험 점수는 어떻게 나왔고 다 비교하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결국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결과로서 평가된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저랑 2020 같이 대비하면서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내신 대비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탄구 학교별 내신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1학기 중간고사 앞두고 영어, 수학 학원은 다 다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꼭 학원을 다녀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치르고 나면 국어가 제일 어려웠다. 국어 학원 다녀야겠다 라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국어는 혼자 공부할 수 없는 범위에다가 시험 유형마저 수능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동탄구 같은 경우는요. 문학에서 킬러 문항을 꼭 출제를 하는데 1, 2, 3, 4, 5의 외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1학기 때는요. 교과서의 현대문학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현대작품 문제에 오지선다 외부 작품이 전부 다 고전 시조가 출제됐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했죠. 자기는 여태껏 현대시만 공부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겠는 고전 시조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외부 작품 문제가 꼭 킬러 문항으로 출제돼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법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그 문법과 관련해서는 1학기 중간고사의 의문 어문 규정,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의 문법 요소, 그리고 2학기 때는요. 중간고사의 문법은 빠져요. 대신에 그 어려운 고전 문학인 관동별곡이 들어가고요. 2학기 기말고사에는 중세국어가 들어갑니다. 즉, 각 시험마다 킬러 문항을 많이 출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기말고사에는 문법이 그 파트가 되는 거죠. 실제로 문법 문항 비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 있어서는 외부 작품 대비를 하고 문법에 있어서는 개념도 개념이고 객관식 문항을 굉장히 많이 풀어보면서 문법 고난도 킬러 문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동탄구 서술형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인공지능 연구 보장의 자유에 관해서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비문학 지문이 보기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발문은 뭐였냐면 문제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다만 위 보기에 나온 제시문을 그대로는 옮겨 쓰지 말 것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일단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은 거잖아요.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 학생들일수록 이런 문항을 더 어려워해요. 글쓰기 능력을 요하기 때문이죠. 그 시험,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완벽한 하나의 글을 쓰려면, 문장을 완성하려면 학생들이 연습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구 문학은 외부 작품, 문법은 항상 고난도로 여러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개념과 함께 객관식 문항을 많이 풀어보고 서술형은 어떤 유형이 또 올해 나올지 모릅니다. 각 학교 작년 서술형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었구나,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구나 많이 접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내신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내용 기본서라고 해서 내신백서 교재가 먼저 학생들에게 배부가 되는데요. 이 내신백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학, 비문학, 이 분명히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인 이제 이론 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작품, 학교에서 막 뿌려주는 학교 외부 작품 프린트라든지 모의고사 문학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외부 작품 해설본을 같이 껴서 내신 백서, 그러니까 올인원 하나로 다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내신 백서 교재가 학교별로 이제 배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수업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과제로 나가는 문제 구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요. 모든 학원 공통이에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 시중에 팔죠. 저희 그거 따로 사실 필요 없고 요거 그대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사용이라고 해서 각 출판사마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주는 게 있어요. 교사용으로. 이것도 역시나 이제 함께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이죠. 기본, 말 그대로 기본. 애들이 다 하는 거 기본이에요. 변별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기본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는 내신 기출문항을 활용합니다. 이 내신 기출문항이라 하면 작년 서울 강남, 서울 노원, 목동, 분당, 일산 이쪽 지역 다 포함해서 작년 기출문항을 저희가 다 한글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기출문항에서 우리 학교 시험범위 이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대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EBS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문법 같은 경우는 EBS랑 이제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확실히 학생들이 개념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학교에서 워낙 외부 작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모의고사 EBS는 단일 지문이 아니죠. 우리 학교에서 이 작품이 시험 범위인데 이 작품과 관련해서 몇 년도 모의고사에서 이 작품이랑 같이 출제가 됐었네? 함께 공부해보는 겁니다. 수능형 출제 방식에도 익숙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종 확인. 최종 확인은요, 내용 복습도 중요하지만 요즘 내신이 워낙 문항수도 많고 지문이 길다 보니 실전 감각,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 따라 우리 학교 출제 스타일에 맞춰 이제 제가 문항을 선별을 해요. 문항을 선별해서 딱 20에서 25문제로 추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딱 정해진 시간 안에 풀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험 현장 분위기에서요. 이제 그거를 저희는 우리 학교 모의내신 엔드게임이라고 하는데 요걸 통해서 성적 진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내용학습으로 돌아가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쭉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100점을 안 맞으려 안 맞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커리큘럼 완벽하게 콘텐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학생들은 의욕만 조금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 면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를 하면은 과제 검사뿐만이 아니라 매 시험 미니 테스트를 치릅니다. 내신은 한 5주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까먹지 않아야겠죠. 물론 계속 복습을 할 거지만 스스로도 복습을 하는지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또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우리 학생들이 2020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성공적인 등급을 받아서 좀 자신감을 갖고 쭉 고등학교 3년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어 강사 최문희였습니다.